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S6에서는요, 이러한 바 키워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let이라는 키워드와 const라는 키워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렇다고 ES5까지 사용을 하던 바 키워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 ES6 문법 이상에서는 바 키워드와 let 키워드, const 키워드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롭게 도입된 let 키워드와 const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ES5의 바 키워드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let 키워드를 살펴보고 const 키워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let 키워드는요, 일단 우리 바 키워드를 공부를 했을 때 바 키워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변수를 중복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변수가 중복 선언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중복된 변수 선언문을 만나면 변수 선언문으로 동작하지 않고 일반적인 할당문으로 동작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예제를 살펴보시면요. 자, ES5의 바 키워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가 중복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암묵적으로 이 바 키워드가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해서 이 f에 할당되어져 있는 값이 재할당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let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let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중복 선언하고 있는데 let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syntax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즉 변수를 let 키워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중복 선언을 할 수가 없고 에러가 발생하므로 우리가 코드를 잘못 기재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 키워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즉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바 키워드의 경우 중복 선언을 해도 우리의 실수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반면 let 키워드는 중복 선언을 했을 때 명시적으로 에러를 발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알아차리기가 쉬워집니다. 자, 다음은요. 바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if문이나 for문이나 while문 또는 try catch문 등의 코드 블록을 스코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바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를 if문 아니라든지 for문의 코드 블록 아니라든지 이런 데서 선언을 하여도 전역 변수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죠. 유일하게 함수의 코드 블록만을 스코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요, 이와 같이 모든 코드 블록에 스코프를 적용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코드 블록인데요. 이것도 코드 블록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선언한 fu 변수와 바 변수는 전역 변수가 아니고 지역 변수가 됩니다. 자, 이 예제를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서 선언한 변수 fu는 전역 변수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코드 블록이기 때문에 자, 이 내부에서 선언한 fu와 이 내부에서 선언한 바는 모두 지역 변수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역에서 지역을 참조할 수 없으므로 이 내부에서 fu를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지역 변수 fu는 참조할 수 없고 전역 변수 fu를 참조하게 돼서 123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의 경우에는 전역에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변수를 볼 수 없고요. 전역에도 선언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자, 다음은 변수 호이스팅입니다. 바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을 해서 변수 선언문 이전에 참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undefined가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제가 굳이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은 하긴 합니다만 흡사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동작할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요. let을 선언을 하시고 이 선언문 이전에서 이런 식으로 풀을 참조를 하시면 let으로 선언한 변수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에러가 나옵니다. 이게 let이 아니고 만약에 bar였다면 여기서 undefined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언문 이전에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이처럼요. 바키워드로 선언한 변수가 변수 호이스팅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변수를 살펴볼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자, 이처럼 변수는 선언을 하면 선언 단계라는 것과 초기화 단계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 선언문을 실행을 시키면 이것은 두 단계로 처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먼저 선언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초기화까지 이루어진다. 자, 이 두 단계가 한꺼번에 연이어서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동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변수가 선언되는 것뿐만 아니라 undefined로 초기화까지 되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 단계와 초기화 단계가 코드가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어지는 런타임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코드가 실행되기 이전에 벌써 선언과 초기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을 하고 선언문 이전에 참조하여도 할당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줄 한 줄 코드가 실행이 되어지는 런타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값이 할당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undefined라는 값이 할당되어져 있기 때문에 undefined가 출력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바키워드로 선언한 변수의 호이스팅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당연히 변수는 선언한 이후에 참조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선언하기도 전에 변수를 undefined가 할당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변수를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let 또는 const로 선언한 변수의 경우에는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동작하여서 선언문 이전에 변수를 참조할 수 없게 됩니다. 변수를 참조하면 레퍼런스 에러를 명시적으로 발생시켜서 우리 코드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let으로 선언한 키워드는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let으로 선언한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우리가 바로 선언한 키워드는 선언 단계, 초기화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let으로 선언한 키워드의 경우에는 이 선언 단계가 먼저 실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초기화 단계는 나중에 실행되어집니다. 이건 언제 실행되어지냐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변수 선언문이 실행이 되어질 때 초기화가 실행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선언 단계는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변수 선언문을 통과하지 않은 그 이전 상태, 이 위에는 변수를 참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선언 단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변수 선언문을 만나기 전까지 이 단계를 일시적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이 일시적 사각지대에서는 레퍼런스 에러를 발생시키죠. 자, 코드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자, 지금 여기서 변수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변수, 푸라는 변수는 이 선언문 이하에서 참조가 가능합니다.
이 위에서는 참조가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이 위가 일시적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선언은 되어졌습니다. 선언은 되어져서 선언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실행 컨텍스트에 렉시컬 환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객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스코프를 살펴볼 때 스코프 체인을 형성을 하는 객체들의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스코프를 나타내는요. 그 객체를 렉시컬 환경이라고 하는데 변수가 선언이 되어지면 실행 컨텍스트의 렉시컬 환경에 변수 식별자가 등록이 되어집니다. let으로 선언한 변수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렉시컬 환경이 등록이 되어져 있다고 해도 이 위에서는 선언문 위에서는 참조를 막습니다. 참조를 불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언문을 통과한 이 아래 지점부터가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를 이 구간을 일시적 사각지대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요, 선언문 이전에서는 변수를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let이나 const로 선언한 변수는요,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여도 무방합니다만은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전역 변수로 푸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코드 블록이 하나 존재하고요. 이 코드 블록 내부에 동일한 이름의 푸라는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죠. 하지만 이 푸는 전역 변수의 푸이기 때문에 전역 스코프에 등록이 되어지고 이 푸는 let으로 선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코드 블록을 하나의 스코프로 인정을 해서 이 코드 블록도 하나의 스코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푸는 이 푸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스코프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전혀 다른 변수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푸가 선언이 되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푸를 참조하게 되면 만약에 let으로 선언한 변수가 호이스팅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콘솔 로그 했을 때 전역 변수를 참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1이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서 레퍼런스 에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푸가 먼저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먼저 선언이 되어졌지만 일시적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므로 레퍼런스 에러를 발생시킨 겁니다. 따라서 호이스팅을 하기는 합니다. 호이스팅을 하긴 하는데 바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처럼 호이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암묵적 사각지대에 빠지는, 즉 스코프 내에서 가장 선두에서 변수를 선언하긴 하지만 이렇게 선언문 이전까지는 레퍼런스 에러를 발생시키는 암묵적 사각지대에 빠지기 때문에 참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let으로 선언한 변수도 마찬가지고 const로 선언한 변수도 마찬가지인데 호이스팅을 하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참조는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도입된 let과 const는 호이스팅을 하긴 합니다만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동작할 뿐이다 라는 얘기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클래스라는 것, 이 클래스라는 것도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클래스 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직 살펴보지 않은 개념인데 이 전역 객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역 객체는요, 코드가 실행되기 이전 단계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생성이 되어지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생성이 되어지는 특수한 객체입니다. 이 객체는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최상위 객체인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빌트인 객체들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와 같은 객체이고 앞에 전역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어디서든지 참조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역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전역 객체는 애플리케이션과 그 생애 주기를 같이 합니다. 즉 우리가 웹페이지를 닫거나 탭을 닫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지 않는 한 전역 객체는 계속 유효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바퀴워드로 선언한 변수는요, 전역 변수로 바퀴워드를 사용을 해서 전역 변수를 만들면 그 전역 변수는 이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처럼요, 전역에 x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x는 전역 변수인데요. 이 전역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됩니다. 이 전역 객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전역 객체를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Node.js 환경에서는 그 이름이 윈도우가 아니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역 객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브라우저 환경에서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이 x라고 하는 전역 변수, 바퀴워드를 사용을 해서 선언한 이 x라고 하는 전역 변수는 윈도우, 즉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돼서 window.x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window.x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게 되면 일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들은 윈도우를 생략하고도 참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전역 변수 또는 윈도우의 프로퍼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이 전역 변수는 윈도우의 프로퍼티로 존재하므로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동일한 이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y에 2를 할당을 했는데 이 y라는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지 않은 변수에 값을 할당하면 레퍼런스 에러가 나야 정상인데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암묵적으로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로 이 y를 추가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암묵적 전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역 변수는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고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는 이렇게 window.x 또는 window.y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의 이름을 가지고 프로퍼티 키죠. 프로퍼티 키를 가지고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데 이 윈도우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 코드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 변수를 이것을 변수로 보지 않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이 앞에 윈도우가 생략되어져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해서 윈도우에 y라는 프로퍼티를 암묵적으로 추가해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객체 리터럴을 배울 때 존재하지 않는 프로퍼티 키를 가지고 값을 할당을 하면 프로퍼티가 추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y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의 프로퍼티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긴 하지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묵적 전역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결론적으로 이 y도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므로 이런 식으로도 참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참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참조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전역 변수를 참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암묵적 전역은 전역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는 전역에 정의했으므로 전역 함수입니다. 전역 함수도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됩니다. 따라서 window.f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반환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참조하면 fu 함수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let은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let으로 선언한 전역 변수는 윈도우, 즉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x라고 하는 이름의 전역 변수를 let 키워드로 선언했을 경우에 이 x라는 전역 변수는 바 키워드로 선언한 전역 변수와는 달리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let이 아니고 바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참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윈도우라고 하는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니까요. 그런데 let으로 전역 변수를 선언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참조해도 undefined가 나옵니다. 왜 undefined가 나오냐면 x라는 프로퍼티 키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let으로 선언한 전역 변수는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지 않고 전역 변수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실행 컨텍스트를 살펴볼 때 왜 let으로 선언한 전역 변수는 윈도우의 프로퍼티가 안 되고 전역 변수로만 존재하는지, 그리고 바로 선언한 전역 변수는 왜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면서 전역 객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실행 컨텍스트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